단 1분 만에 5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원유 성물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는 폭락했고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이 거래를 체결한 누군가는 막대한 수익을 거머쥐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시장. 화요일 월스트리트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S&P 500은 0.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아마존이 판매 및 사업 개발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도구를 구축 중이라는 소식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으며 0.8%로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라클은 4.3%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날의 혼조세는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월요일에 631포인트나 급등했던 다우지수는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는 이란 측에 부딪혔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를 금융 및 석유 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요일에 13% 이상 폭락했던 브렌트유는 이란의 부인 이후 배럴당 97에서 1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5 근처에서 움직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39%를 기록했습니다. VIX 지수는 26.15로 다소 높았지만 제프 건들락이 진정한 시장 정화의 신호라고 말한 4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미국 항구의 비료 가격은 거의 30% 급등했으며 이는 4,800만 명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10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농업 부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료 공급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차단된 것입니다. 봄철 파종 시기는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는 젠지 세대가 몇 년 만에 다시 소비를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대료가 안정되고 임금 상승률이 주거비 상승을 앞지르면서 젊은 세대가 마침내 숨통을 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스비가 전년 대비 26% 급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은 이번 회복세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지 세대는 재령 소비재에 쓰는 1달러당 주유소에 지불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세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60초 만에 거머쥔 행운.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6시 49분에서 6시 50분 사이 누군가 약 6,200계약의 브렌트유 및 WTI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4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유가는 수직 하락했고 S&P 500 선물은 즉각 급등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화요일 서브스택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상황을 부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며 그 단어는 바로 반역이다라고 썼습니다. 원유 분석가 로리 존스턴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패턴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석가와 트레이더가 가격 하락 압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부의 구두 개입은 물리적 수급 원칙에 따라 거래하려던 시장 참여자들을 겁주어 쫓아냈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석유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윗의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크루그먼은 더 어두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국가 안보 결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하고 있다면 이는 선물 시장을 통해 외국 적대국의 정부의 계획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첩보를 읽을 수 있는데 누가 정부 내부 요원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워싱턴에서 누구도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이 국익이 아닌 시장 조작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에도 상원 의원들이 팬데믹 봉쇄 발표 직전 주식을 매도해 내부자 거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며칠에 걸친 포트폴리오 조정이었지만 이번엔 정책 발표와 직전 연결된 파생 상품에 60초 동안 5억 8천만 달러가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 복잡한 점은 이란이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거래는 유출된 협상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가 협상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정보에 기반한 셈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적으로는 결과가 같습니다. 수익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선불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건들락은 VIX가 40에 도달해야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7%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골드만삭스는 더 깊은 조정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시장의 가장 큰 움직임이 백악관과 직통 라인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선춤해되고 있을 가능성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의 원유 선물 거래가 실제로 내부자 활동이었다면 그 파장은 단 한 번의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향후 이란 관련 발표, 긴장이든 완화든 모든 것이 잠재적인 정보 비대칭 사건이 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트레이더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가격 발견 기능은 무너집니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정보가 없는 자로부터 정보가 있는 자에게로 불을 이전하는 기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에 착수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1월부터 감축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 대행은 공교롭게도 이번 발표를 주도한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 수치를 주목하십시오.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비정상적인 옵션 활동 간의 비율입니다. 정책 발표 직전 몇 분 만에 거액의 방향성 베팅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반역이라 부르든 아니든 상관없어질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유가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그 나름의 심판을 내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